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증거 뒷담화 6월 15일 인사드립니다. 피고인 이재명 5개의 재판, 그중에서 3개가 추후 지정 이렇게 해서 또렷한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넘겨놓은 상태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하나는 이 대북 송금 사건,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2개가 아직 7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촉박했던 유정교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후 지정해서 뒤로 밀어놨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측이 많은데 최근의 기류를 보면은 특히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이 아마 올 여름이나 가을쯤에 한번 크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것이 추후 지정을 다시 해서 나중에 상황이 변화가 생기면 5년 후에 하든지 이렇게 수원지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또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재판 문제가 큰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화영, 공범인 이화영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화영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 최근에 본인에 대해서 사면을 사실상 요구를 했죠.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나를 사면하라,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교도소에서 SNS를 통해서 올렸는데 누군가 대신 올려줬겠죠.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 지금 확인된 것만 큰 논란이 된 것만도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확인되지 않은 그들 사이의 이재명과 이화영 사이에 어떤 또 물밑에서 본인에 대해서 보답을 하라, 대신 본인이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도 이번에도 억울한 옥살이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전에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이 김성태를 통해서, 장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는데, 그게 500만 달러는 경기도, 그때 경기도지사였죠, 이재명이. 이재명의 경기도 차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북한 방문 대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이화영이 이재명 모르게 본인이 알아서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평화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경기도에서 500만 달러나 보내는 거,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북한 가는 거를 도지사 모르게 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은 내가 대신 주체가 돼가지고 마치 김성태에게 북한에 돈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것처럼 되니까 본인이 주범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처벌을 크게 받겠죠. 만약에 도지사인 이재명이 다 시켜서 했고 이재명에게 일일이 보고를 했다 하면은 이화영의 죄는 낮아지는 거죠. 이재명은 그것을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주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지켜주고 있으니까는 이재명에게 보고도 안 했다. 한 번 이제 검찰에서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죠. 번복을 하면서 그때 부인 백모 씨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부인을, 그러니까 한번 진술을 한 그것을 설명을 하려니까는 검찰청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해서 또 혼란을 부추기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진술했다가 또 번복을 했죠. 자,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것이, 그렇게 하면은 이화영이 이재명을 끝까지 지키려면 본인에게 뭔가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가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가를 주기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 이 대북 송금 사건 준비 기일이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22일로 예정돼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재판을 열겠다 안 열겠다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추후 지정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이화영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공범들은 지금 다른 사건,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은 빠져나갔지만은 공범인 정진상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공범들은 계속 재판을 받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화영이 일종의 협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상대로 해서 지금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죠. 그래서 앞으로 2022년부터 옥살이 했으니까 앞으로 또 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한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4, 5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것은 본인이 어떤 뇌물 받은 사건 뭐 이런 것이었고 이 뇌물 받은 것도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 이런 말을 최근에 그 이하영 변호인이 했다고 제가 어제 서울경제 보도에서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7년 8개월 확정받은 것과 별개로 지금 7월 22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공범이 이재명, 김성태 그리고 이하영이죠. 근데 이재명은 빠질 텐데 그것은 별개의 선고가 나옵니다. 지금 7년 8개월 받은 거 외에 이것은 대북 송금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어서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화영은 평생 감옥에서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재명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12일 날, 그러니까 사흘 전에 SNS에 그런 글을 올리죠. 이화영이 조국, 송영길 그리고 자기 이화영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다. 윤석열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기가 그러니까는 조국하고 송영길까지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연대해서 사면 복권을 관철해 달라. 그리고 이 재헌절 특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안내문을 거기다가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SNS 글에. 이게 뭐냐면은 좌파단체에서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 사법 탄압을 받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사면 복권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뭐 서명을 받는 그 좌파단체가 만든 거죠. 그것을 링크를 올려서 그 서명을 받아서 이 사면을 받는 7.17 재헌절의 사면을 받는 대상자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조국하고 송영길하고 자기다. 이하영이. 그렇게 지금 SNS에 글을 올렸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판사 출신 의원들, 국민의힘 판사 출신 의원들, 나경원 의원이나 판사 출신 의원들은 이렇게 그 공격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거죠.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됐다. 이 사람들이 조국도 최근에 뭐 사면 대상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조국은 뭐 아들 입시비리 정말 그 철문피 같은 그런 범죄죠. 그리고 그 이하영, 송영길은 또 뇌물 사건이고 이하영도 본인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사면해달라. 이제 그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 자기들 그 명백한 혐의가 다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도 이거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사실상은 협박이다. 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거래 청구서. 내가 이재명 정권 탄생에 내가 입을 다물어서 1등 공신이니까 나를 사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하영의 사면 촉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몰래 사고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감옥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 협박처럼 보인다. 자, 자기는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지사 몰래 부지사인 자기가 혼자 있다가 사고쳤다. 내가 사고친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했다면은 본인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지금 나 사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을 대신해서 감옥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 협박처럼 보인다. 자, 대속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속 이야기가 바로 그 전에 이하영이 이재명을 급박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한번 보도가 돼서 상당히 그때 화제가 됐었죠. 저도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그 대속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죠.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는데 4월 30일에
그때 이제 민주당 중진 2명이 당선인 자격으로 당선인 신분일 때 이하영을 면회를 갑니다. 구치소에서 면회를 가는데 그 면회에서 주고받은 내용은 그 녹음이 되죠. 구치소 면회 내용은 녹음이 되죠. 그 녹음 내용을 그 무렵에 이 검찰이 법정에서 틉니다. 왜 법정에서 터느냐 하면은 이재명과 연결성을 이하영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연결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하영이 이재명 대신 지금 감옥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이래서 그 녹취 내용을 검찰이 틀죠. 거기 보면은 이하영 그 재판에서 검찰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진 당선자 2명에게 면회로 오니까 이하영이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도 지금 누군가 대속을 위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지금 국회의원 2명 당신들처럼 막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이다. 바로 이재명을 겨냥을 하는 거죠. 이게 녹취가 되는 걸 모를 수가 없죠. 모를 리가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건 이재명에게 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속이란 것은 그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류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만백성을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지고 가는 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하영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대화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영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 자, 그때 막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죠. 안부를 전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을 만나서 자기 변호사, 김강민 변호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면 이것을 대속 발언과 서로 연결지어 보면은 협박을 하면서 SOS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감옥 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 변호사 김강민 변호사가 나를 좀 위해서 변론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건 뭐냐? 내가 죄를 대신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 변호사비 좀 대신 내다오. 이 이야기죠.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재명을 대신해서 죄를 덮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그 완성을 거뒀고 압승을 했고 거기에 내가 사실상 일조를 했으니까는 은혜를 갚아라. 이 이야기죠. 자, 그리고 특히 변호사비 지원을 사실상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은 방북 비용을 비롯해서 800만 달러 쌍방울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번복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 보고가 허위 진술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검찰청 술판, 연회회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때도 장소하고 시간이 계속 바뀌어서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스토리를 내놓고 그것도 결국은 이재명을 보호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재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진술을 했는데 그걸 번복을 하려니까 이재명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는 말도 안 되는 술판 이거까지 꺼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도 한번 판을 깔아줬죠. 감옥에 있는 이하영을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게 만든 검찰청에서 술판이 있었다고 그런 것까지 다 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게 이제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이게 물론 제가 조심해서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김성태 진술을 보면은 이재명은 김성태와의 관계에 대해서 쌍방울 레이 사입은 그 인연밖에 없다 했지만 그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전화해서 뭐 고맙다고 했다. 이런 것도 김성태의 진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게 이제 확인된 두 번째 그 앞에 있었던 또 협박이고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있는 게 언제냐 하면은 이게 4월 30일 날 민주당 당선자 2명이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0일 총선이 있었고 4월 15일 날 그로부터 보름 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정에서 검찰의 녹취록 공개로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은 뭐냐 하면은 이 이화영이 이 부인인 그 백모 씨 그 전에 그 처음에 검찰에서 이재명 보고를 했다. 이 이야기를 나오고 나서 그 법정에서 막 소란을 피웠죠. 정신 차려. 막 이렇게 그 아내가 이 남편에게 피고인 감옥 그 수위를 입은 남편에게 막 그렇게 몰아붙였죠. 그래서 그때 도대체 이 부인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남편을 보호가 아니고 이재명 보호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나중에 이화영이 그것을 번복을 하고 나서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번복하고 나서는 또 법정에서 만나서 이 백모 씨가 잘했다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뭐 치켜 세우고 멋있다 뭐 이런 그 말까지 했었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이 이재명의 측근인 박찬대가 이 부인을 만났다. 그래서 그 해요 아니냐 그런 논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녹취록 같은 녹취록에 보면은 4월 30일에 대속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4월 15일에는 이 바로 부인 백모 씨를 접견을 합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편을 면회를 했는데 이 면회에서 이화영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제 줄거리가 잡힙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화영이 자기 부인에게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달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달라. 그 선거 이제 총선이 끝나고 4월 10일 압승 닷새 후인데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검찰이 이 결심을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벌금 10억.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죠. 검찰 구형이 때려주고 이틀 후에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다음에 닷새 후에 부인을 만나서 이재명을 한번 만나라. 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인이 내가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녹취록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이화영이 왜 이재명만 뭐 만나기 어렵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인이 난리 칠 거 아니야. 난리를 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아니 비공개적으로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화영이 부인에게 그 시점에 이재명은 대표를 좀 만나라. 그러니까는 싫어. 그러니까는 왜 싫어? 그러니까는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비공개로 만나면 되잖아. 자, 이 난리 친다는 게 누가 난리를 친다는 걸까요? 그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할 때는 이 언론이 이제 남편 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만났다고 난리 칠 거 아니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게 공개적으로 만날 일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아마 본인이 또 이재명을 만나러 가면은 이재명이 난리 칠 거 아니야. 이거겠죠. 이재명이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알아서 나중에 그 정권 잡고 사면권이 생기면 해줄 텐데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난리 칠 거 아니야. 이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아니 비공개적으로 그냥 살짝 한번 만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재명에게 나를 잊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내 변호사도 지원을 해주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나를 사면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메시지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그 재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재판은 이재명과 김성태, 이화영의 그 공판 중비기일 처음 시작하는 재판이 7월 22일 예정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추후 지정 이런 결정이 안 났습니다. 날짜가 한 달 이상 있으니까는 이거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나서 이 재판도 일단 멈추더라도 이게 만약에 공범은 재판이 속개가 되죠. 그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이
따로 날짜가 잡힌 것처럼 이재명은 빠져나가지만은 이게 이하영이 계속 이렇게 그 재판을 받다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속 이 본인은 이 사면을 해달라고 하는데 좀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그대로 다 지켜보고 있죠. 사면을 하면은 공범인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화영은 이 재판 그러니까 자기가 확정 판결 받은 거 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받은 이것을 사면을 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하영이 법정에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 그 배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재명이 주도적으로 했고 본인은 경기도 부지사로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돼야지 자기 죄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시로 김성태에게 이화영이 부탁을 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줬고 그것을 그 과정을 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내가 연결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갈 일일까요? 아마 이거 재판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추후 지정이라고 할 거니까는 그걸 뭐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재판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 형사소송법 만들어서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린다. 그것은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그것도 헌재로 또 가고 하면 그거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도 혹시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재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 대통령에 있는 자리에서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김성태와 일면식도 없다. 쌍방울 레이사 입은 것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이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 선거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 재판을 뭉개고 있다. 이게 뭐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짜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러면 막 파생되는 것이 있죠. 왜 이 회유를 한 것까지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 박찬대를 보내서 부인을 통해서 이화영을 회유한 것까지 그것까지 전부 다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대북제재 위반인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화영이 대북제재 위반인데 이재명이 지시했다. 이게 이제 그 폭로로 나오면은 이재명이 대북제재 위반을 한 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다 중단시켰다고 이렇게 희낙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핵심 변수들이 워낙 저질러 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김진상 씨가 위정교사를 하면서 따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김진성 씨 뭐라고 폭로할 수도 있고 김용 어제 서정의 법대로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용 자기에게 추징금이 들어왔는데 그 본인이 이 돈 쓴 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죠. 대선 후보 경선 때 지난번에 2017년에 그런 것이 2022년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폭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권이 그대로 굴러갈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였습니다.